안녕하세요. 215명의 구독자가 함께하는 정육 전문 채널 박간의 정육점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약속드린 300명 구독자 이벤트가 이번 달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별 등급의 한우 특수부위 파격 가격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한우 육회 손질 과정과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또 궁금한 한우 육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우 육회는 회 요리 중 하나로 가늘게 채를 친 고기를 익히지 않고 여러가지 양념의 종류에 버무려 만든 한국 요리입니다. 지역마다 양념의 종류는 약간씩 다르다는 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침 형식인 이 육회는 회와 다름에도 한국에서 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무침 형식이 주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침 형식의 채친 한우 고기를 육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표준어 사전에서도 회를 양념에 묻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할 정도로 일본식 회의 영향으로 문화가 변했으나 우리나라 과거 문화의 영향으로 무침 형식인 채친 한우 고기를 육회라 말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육회를 만들 때 우둔, 설도, 설깃 등 여러가지 부위가 쓰일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설깃 부위를 선택하여 손질 과정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부위를 선택해서 촬영한 이유는 손질 과정이 다른 부위보다도 어렵고 주의할 부분이 많기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드리고자 이 부위를 선택했습니다. 설깃이라는 부위를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썰어야 육회가 맛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는 채를 썬 고기에 양념을 묻힌다고 했는데 이 채를 썰 때의 두께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작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박간의 정육점 식구들은 한우 육회를 점심 또는 저녁 식사로 자주 먹는데 우리가 얇게 먹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최대한 얇게 채를 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먹을 때 질긴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선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을 서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철분이라는 영양소를 위해서 한우 육회를 즐기고 있어서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작업하는 게 한우 육회입니다. 이렇게 각 작업장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채의 두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육회로 쓸 수 있는 부위와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육회로 쓰이는 채의 두께를 결정하는 게 정답입니다. 마블링이 많은 고등급 육을 육회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마블링이 없는 저등급 육을 육회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 고객층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간회에서는 9년 정도 한우 육회를 판매해 오는데 보통 저등급 육을 많이 사용합니다. 등급만 보면 고등급 육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예로부터 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2등급, 3등급 육을 즐겨오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고등급 육이 생산이 원활해지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등급 육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맛은 이미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해온 입맛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연구 끝에 저등급 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마블링의 지방이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이므로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도 기름기 적은 부위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박간의 정육점은 위장에 무리가 덜 가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등급을 선택하고 그렇게 부위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한우 설깃이라는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한우 육회 작업은 보통 한우 우둔으로 작업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유는 작업성이 너무 좋아서 빠른 손질과 작업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한우 우둔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설깃을 쓰는 이유는 마블링에서 오는 고소함과 쫄깃한 식감 때문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쫄깃이라는 표현은 잘못하면 질겨질 수 있다는 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더 긴 시간을 들여서 섬세하게 작업합니다. 설깃이라는 부위는 근염, 내부 근막이 잘 안 보이는 부위로 무심코 작업하게 되면 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작업할 때에는 최대한 얇게 채를 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겉막은 부드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손질이 가능해서 작업 초반에는 빠른 속도로 중간 단계까지 작업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는데 이쯤 되면 내부 근막보다가 시간 다 갑니다. 한우 육회는 생으로 즐기는 요리이기 때문에 상호 노출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니 작업자가 쉬지 않고 집중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채의 두께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섬세해야 합니다. 특히 설깃을 작업할 때 채의 두께가 계속 다르다 보면 고객님들은 질김을 느낄 수 있으니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라면 설깃으로 한우 육회 고기를 택하는 것을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설깃이라는 부위에는 잘 안 보이는 내부 근막이 많다고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작업할 때 최대 포인트입니다.
등급이 너무 높을 때 고마블링으로 설깃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마블링에 내부 근막이 가려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등급이 높더라도 즐김을 경험할 수 있기에 적당한 등급의 설깃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위를 쓸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잘 안 보이는 내부 근막 또는 근염이 마블링에 가려지게 되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시간이 길어지거나 때로는 제거하지 못하는 등 향후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설깃에서 설깃 머리 부분은 아주 부드러운 고급육입니다. 구이용 또는 고급육 국거리로 사용될 만큼 어떤 부위보다 맛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서 먼저 잘라낸 것이 설깃 머리 부분입니다. 그럼 채를 섬세하게 썰어내려면 최대한 포를 떠낸 고기를 낮게 깔아두고 많은 칼질로 섬세하게 한 줄 한 줄의 두께를 느끼면서 써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해두세요. 그렇다면 한우 육회의 꽃은 무엇일까요? 박간의 정육점에서는 한우 육회의 꽃을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 육회는 어떤 부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요리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양념이 차지하는 부분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영상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의 구독 버튼이 잠자고 있는 제 열정을 깨운다는 점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